아이들 기말고사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학원에서 다 시켜주는데요. 할 텐데요. 학원만 믿어도 될까요? 의외로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학원에서 한 달 전부터 내신 준비를 열심히 빡세게 시켜주는데도 성적이 생각보다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에다가 믿고 맡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학원에 믿고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학원 없이 내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을 찾자는 거예요. 네, 학원에서 문제풀이 열심히 해주고 내신 준비 해주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나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는 그게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고등학교에 학원 다닐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에서 자기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갔다 오고 내신 준비하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정말 아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원하는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고등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익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부터 탄탄하게 연습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아이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마다 학원에서 한 달 전부터 모든 진도를 접고 내신 준비를 해준다 라는 말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탄탄하게 만들어 가면서 중학교 내신 준비도 해야 될 텐데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플러스 내신까지 잘 잡아가려면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어야 합니다.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 공부가 쌓이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해가는 방법을 익히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서도 내신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중학교 때 확실하게 거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나는 어떤 방법이 맞지? 암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외우면 잘 외워져? 라는 걸 알아야 암기를 하죠. 나는 이해를 할 때 교과서를 먼저 읽으면 이해가 돼. 혹은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은 다음에 이해가 돼. 나는 요약을 통해서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학교입니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그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내신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핵심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중학생인 우리 아이 왜 공부가 싫을까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국영수 내신의 핵심 비법, 준비 방법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중등 국어 내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읽으면 이것은 어떤 지문, 어떤 작품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풀이는요, 전체적인 지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부분의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연습하는 것을 포인트로 하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 범위 안에 속해 있는 지문의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읽고요. 자습서를 풀더라도 해답을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학습 활동이 나오면 자습서를 풀어보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숙지한다라고 하죠.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의 지문이 5개가 있잖아요. 그 지문에서 틀린 것은 했을 때 1번이 틀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이 왜 틀렸는지 2번은 어떤 부분에 나와서 맞은지 3번, 4번, 5번까지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맞고 틀린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시험 준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비문학 지문을 읽어가면서요, 문단의 핵심을 요약하고 내용을 설명할 줄 알면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내용을 숙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해력 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실 국어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다. 문해력이 높으면 세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요약하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 숙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단 하나를 읽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국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는 단어 중요하죠. 영어 지문의 내용 파악, 국어와 비슷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이 넉넉하다면 본문 암기까지 해도 좋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내용과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내신하면 문법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문법보다 중요한 것이 문맥의 흐름을 알고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옛날 우리가 외우듯이 깜지 써가면서 외우는 이런 단어 공부가 아니고요.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국어에서 연습했듯이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어의 쓰임새를 아는 것, 그것이 끝난 다음에 문법 공부를 해도 됩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핵심 문법 파트 있죠?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 문법 파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그러면 문법 파트의 준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만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 한 문장에서 그 문법 하나 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에서 이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단어나 문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줄거리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 문법이 어떻게 쓰였고 단어는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새를 익혀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영어 공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어 공부예요. 국어 공부에서 문맥의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영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이 기본 국어 문해력을 잡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영어도 수학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은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데요. 흔히들 개념, 기본 문제에 충실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개념 쉬운데 나 다 알아. 정말 다 알까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 문제를 푸는데요. 시간을 짧게 주고 풀 수 있느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개념 문제를 정확하게 100% 맞추는 것. 그것이 기본 개념이 잡혀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주고 기본 개념 문제를 10분 줄 테니까 다 풀어봐 해서 100점 맞는다. 그러면 오케이, 수학 준비는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기본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응용 문제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끙끙 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주면 될까요? 1시간? 1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3분에서 5분,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를 끝까지 읽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요. 두 번째, 연필을 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읽고 나서는 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이때 잘 모른다 싶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죠. 자기가 이 기법, 저 기법, 이 개념, 저 개념 다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모른다? 그러면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해답지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해답지 줘도 되냐고요? 네,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해답지를 그대로 보고 베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만 해답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혼자서 3분에서 5분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 모르겠어, 풀이법을 모르겠어 할 때 해답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해답지를 줬을 때 해답지를 보고 풀고 나서 정확하게 그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답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해답지가 빛을 발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끝까지 읽고 두 번째 단계는 풀이 기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비로소 연필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 실수가 나지 않는 정도만 신경을 쓴다면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풀어야지만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막바로 연필 대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그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어떤 식으로 넣어서 풀 건가? 이거를 그리는 과정이 수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하고 그걸 모를 때는 해답지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되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숙지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개념 공부를 잡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학에서도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요,
국어, 영어, 수학, 기말고사 어떻게 기본부터 탄탄하게 잡아갈지, 혼자서도 자기주도 학습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하니까, 누가 잡아주니까, 과외 선생님이 잡아주니까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할 수 있겠다 라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거니까요. 시험을 기회로, 시험을 기점으로 그 방법을 찾아가는 팁을 하나씩 배워가도록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시험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은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